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함수의 정적분 공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인트로 영상에서 이 문제의 답을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보셨죠? 그쵸? 그래프를 쓱 그리더니 이런 정도의 식만 쓰고 바로 답을 찾아냈어요. 그쵸? 만약에 이 문제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거를 2분의 1부터 2분의 1을 앞에 빼고 6부터 10까지 x-2, x-6, x-10을 전개해서 직접 정적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완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계산은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직접 계산하지는 않을게요. 그나마 이 녀석을 아주 조금 계산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가 3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2, 6, 1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근데 숫자를 만들면서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예시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그냥 여기 이렇게 변곡점이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조금, 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간격이 꼭 여기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 예시를 들 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2, 6, 10 이렇게 지나가게 될 텐데, 식을 조금이나마 좀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요. 그쵸? 우리가 이 녀석이 요 간격이 4가 되니까 얘가 0부터 4까지의 적분 구간을 갖도록 적당히 평행 이동시켜줘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말은 이 녀석을 적당히 평행 이동시켰을 때 0, 4,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만약에 이 문제가 14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요. 그랬다라고 하면 이 간격이 여기가 6, 2, 14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가 8이 될 테니까 0, 8, 마이너스 4 이렇게 잡고 식을 평행 이동을 시켜서 정적분을 해주더라도 같은 결과를 갖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가 2, 6, 10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마이너스 4, 0, 4 이렇게 옮겨 놓더라도 좌우로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뀌지 않겠죠. 즉 정적분 값이 일정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 앞에 곱해주고 0부터 4까지 여기 x, 여기 0을 근으로 가지니까 x를 인수로 가질 거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제가 예시를 너무 잘못된 게, 예, 하필이면 점대칭이 되게끔 숫자만 아무거나 넣다가 그렇게 만들어졌네요. 예,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2분의 1, 0부터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4에 x를 곱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x dx 이렇게 만들어서 정적분을 해주면 비교적 아까 막 전개해서 만들려는 계산보다는 훨씬 간단해지겠죠.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이게 대칭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기를 14로 그냥 바꿔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얘는 간격이 4밖에 안 되고 얘는 8이 되니까 요 점대칭점보다 약간 위쪽에서 이렇게 만나줘야 여기는 2, 여기는 6, 여기는 14 이렇게 이쪽 간격이 더 멀겠죠. 그쵸? 이 교점들을 평행이동 X축의 음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얘를 0,
얘를 마이너스 4, 얘를 8이 되게끔 바꿔놓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6부터 14까지 fx dx를 0부터 8까지 2분의 1 x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의 정적분으로 바꿔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2x를 0부터 8까지 정적분한 것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까 그냥 직접 전개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많이 간단해요. 이건 그냥 평행이동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일반화시켜서 공식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작년 2022 수능 대비 수능 완성 그 수2 파트의 그 다항함수의 적분법 26번 문제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0으로 만들어서 일반화시켰던 공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아예 알파, 베타, 감마로 놓고 일반화시켜서 만들 수도 있어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계산 계속 해볼 걸 그랬나요? 이거 얘가 0이 되게끔 평행이동 시켜서 0부터 4까지 x의 x제곱 마이너스 4 dx 그쵸? 그럼 2분의 1에 x세제곱 마이너스 4x에 대한 정적분이 될 테니까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0부터 4까지 2분의 1배에 4 집어넣으면 4 하나 약분되고 4의 세제곱 64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 계산이 맞게 됐나요? 4가 여기가 죄송합니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16 곱하기 8에서 128.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4 곱하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32.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죠.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랑 같은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냈느냐 이걸 아예 일반화해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예 일반화돼서 이 공식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어떤 대소관계나 이런 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항상 성립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로요. 자,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x-알파, x-베타 이차함수 넓이 공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정적분의 계산 결과가 6분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쵸? 이 내용 하나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었을 때 변곡점이라 흔히 얘기하는 점대칭의 중심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사실 x축과 평행할 필요도 없어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항상 점대칭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교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긴 점대칭의 중심이니까 요 가운데 점 여기에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쵸?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점대칭꼴의 정적분의 계산 결과는 0이 된다는 사실 대칭성으로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을 하겠냐면 이 부분을 얘를 강제적으로 우리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했었을 때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런 꼴을 정적분했었을 때 이런 꼴을 fx 또는 이제 요걸 f 이걸 g라고 하면 이 밑에 같은 얘는 이제 이게 f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테고 여기 x축이라고 하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부분에 정적분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제 f 빼기 g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피적분 함수를
피적분 함수를 대칭성에 의해서 fx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한 계산 결과가 0이다. 지금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점대칭성을 띠는 함수를 만들어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지금 쓰는 식만 잘 기억해 주시면 정말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x-감마라는 식에다가 중간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빼고 더해 줍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이 식에 fx라는 녀석을 전개할 때 fx를 이거를 놓고 이 식과 이 식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즉 fx라는 녀석을 x-알파, x-베타 곱하기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맞죠? 더하기 좀 쓰기 귀찮으니까 약간 옆에 맘대로 안 되네요. 자, 여기에서 쓰기 귀찮으니까 이 부분을 살짝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남는 모양이 이 녀석이 남겠죠. 그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fx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라는 녀석을 알파에서 베타까지 x-알파, x-베타,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dx 더하기 알파에서 베타까지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d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여기 있는 피적분 함수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을 또 근으로 가지니까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알파와 베타와 그 가운데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근을 갖는 3차 함수 x축과의 교점이 세 교점의 간격이 일정한 모양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은 점대칭성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0 요 점에 대한 점대칭성을 띠고 있는 3차 함수가 될 테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계산 결과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얘를 적분하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하면 그냥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는 우리가 필요한 계산 결과는 이 계산 결과는 궁극적으로 얘만 남게 될 텐데 얘는 x에 대해서 상수죠. 알파, 베타, 감마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죠. 그러니까 적분 앞에 정적분 앞에 이 상수를 빼낼 수 있게 되겠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알파에서 베타까지 x-알파, x-베타 dx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공식이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넓이 공식으로 알려져 있는 2차 함수의 정적분 공식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상수죠. 이 상수 앞에다가 얘만 곱해주면 된다는 건데 이 녀석의 의미가 쓱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고 감마가 여기 있다. 이게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감마가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파와 베타의 중간값에서 평균값에서 감마를 뺐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그 값을 곱하고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값을 곱해 주시면 돼요. 계산 결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보자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x-알파, x-베타, x-감마를 정적분한 계산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구간의 양 끝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는 조건은 당연히 이해되시죠? 예, x축과 예, 만나는 교점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그쵸? 뭐 여기서 중복된 2개의 근을 가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근 가질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접하는 순간에 넓이 공식이 만들어질 테니까 예,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를 교점을 알 수 있을 때 알파에서 베타 또는 알파에서 감마로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중간점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분 구간의 양 끝점에 평균에서 적분 구간을 이루지 않는 나머지 근을 뺀 값,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감마를 뺀 값에다가 2차 함수 넓이 공식, 알파에서 베타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그 정적분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6분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안쪽에다 넣어서 곱하면 감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원하는 대로 외우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위에 걸로 기억을 하거나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요. 정적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대충 최고창의 개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정적분 계산 결과는 쉽게 부호는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적분 구간의 평균에서 적분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근 사이에 그래프상에서 이제 간격고 우리 얘기할 때 거리 있잖아요. 그쵸? 그 거리에다가 넓이 공식 쓴 거 곱한 다음 부호만 결정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식은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부호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요거를 4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4, 6, 10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6부터 10까지 자 그러면 저 아까 공식을 쭉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얘는 간격이 2고 얘는 4니까 이렇게 여기가 뒤쪽이 좀 간격이 멀겠죠? 4, 6, 10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적분값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6과 10의 평균이 얼마죠? 8이죠, 8. 8에서 4까지 요 간격 4에다가요. 그쵸? 그 다음에 6분의 요 간격 이거 우리 요게 만약에 이차함수 이렇게 6부터 10까지였으면 이거 정적분 공식 딱 쓰고 나면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6분의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6분의 간격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2랑 여기 있는 2랑 약분해서 4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3분의 6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적용을 얼마든지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똑같은 뭐 그래프나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구하는 값을 바꿔봅시다. 어쨌든 이 세 개의 근이 간격이 되어야 돼요. 요 적분 구간이. 그쵸? 이 녀석을 갖다가 만약에 그러면 얘를 4부터 10까지 정적분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하면요. 아까처럼 그래프는 그대로 그려져 있을 테고요. 그쵸? 4, 6, 10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가 4부터 10까지 정적분을 해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부호를 신경 안 쓰고 딱 하고 마지막에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필요한 내용인데, 여기가 지금 간격이 2고 여기가 4라는 소리는 이쪽이 넓다라는 거는 여기를 중심으로 점대칭점이 요쯤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 넓이가 더 넓어요. 그러면 실제 정적분하면 양인 부분, 정적분 값이 양인 부분은 작고 음인 부분은 클 거니까 전체 부호는 음수가 나올 거야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이걸 파악하고 가실 수 있으면 아예 부호 자체는 신경을 아예 안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보셨던 공식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우리가 만들어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 적분 구간이 4부터 10까지니까 얘네들의 평균이 어디 있죠? 7이죠. 거기서 나머지 근을 빼요.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요. 6분의 요 간격이 6이죠. 6의 세제곱. 2차 함수 정적분 공식을 써주는 거예요. 6 하나 날려주고 36, 마이너스 18이 나올 겁니다.
직접 계산해 보셔도 예, 이 계산 결과가 맞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3차 함수의 넓이 공식, 예, 이게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뭐 근은 이런 데서 여기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안 되겠죠. 이 근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뭐 만약에 이걸 이제 활용을 하면 넓이 공식으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넓이 공식은 이제 부호만 우리가 양수로 바꿔주면 될 거니까, 그쵸?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 교점과 이 교점과 이 교점, 세 교점을 아는 순간에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도 그쵸? 예, 요 함수 fx라고 그러고 직선을 gx라고 하면 어쨌든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우리는 예, f-g 넓이 구하는 거니까 g- f라는 녀석을 베타에서 감마까지 정적분한 계산 결과가 필요할 테고요. g-f라는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네,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가 되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인 f를 3차 함수를 뺐으니까 g에서 그쵸? 네, 이렇게 될 테고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꼴이 나올 테니까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쓰시면 될 겁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좀 두서없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